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3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대 상승 마감했고요.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300개 이상 많았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작진 않았었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만 매도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5천억원 이상 매도를 했고 투신, 사모펀드, 기타금융 좀 매수했고요. 그리고 연기금 매도 이어지고 있지만 2천억, 3천억대 매도에서 최근에는 매도 규모가 좀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개인만 매도를 했고 기관이 크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모든 기관 주체들이 매수를 했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전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안정화로 인해서 2%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중국발 자산가격 버블 우려 제기에 투심이 약화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었고요. 일본, 중국, 홍콩 증시가 1% 내외 하락 흐름을 보인 점이 부담되었는데 그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일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2월 한국 수출 호조로 인해서 반도체, 자동차, 화학, 2차전지 등 기존 대형주들의 강세가 긍정적이었다고 보이고요. 또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하락했을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고 코스닥보다도 상위 종목의 흐름이 양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계업종이 3.9%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보험, 화학 업종이 다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주요 종목들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LG화학이랑 삼성전기 흐름이 좋았었죠. 상대적으로 뉴욕 3대 지수 흐름을 보면요. 다우보다는 S&P 500,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하락 이유였기도 했지만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거수칭 주석이 버블 언급과 유동성 흡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미국 증시에 반도체 등 기술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인물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현지 시간 3일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관련 내용에서 논란이 있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 점이 부담 요인이 되었고요. 한편 지난주 미국 체인점, 할인점 판매량을 보여주는 레드북에서 매장 판매는 지난주보다 양호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주춤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고 대형 기술주들 흐름 저조했는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종목들의 흐름이 부진했죠. 테슬라가 4.4% 하락했고 니오는 무려 13%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3.5%를 기록 작년 동월 5% 이상에서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하락했고 2월 자동차 판매가 전월 1월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니오가 크게 하락했고 샤오팽이 11.2% 하락, 리오토 8.2%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전기차 모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제너럴 모터스는 반대로 2.99% 상승, 포드는 4.76% 상승했고요. 그리고 백신 효과로 봄까지 정면 중단됐던 미국 항해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최근 흐름이 좋은 카니발, 여기 보시듯이 4.8% 상승했고 로얄 캐리비안 2.4% 상승했습니다. 줌 비디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했지만 차익 실현으로 9% 좀 하락폭이 컸었고요. 유럽 증시 보시면 상승폭은 크진 않았고 이탈리아는 좀 하락하기도 했는데 미국 부양책 통과 및 국채금리 안정세에 그래도 투심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한편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로 1월과 동일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하락 보였죠. 이게 또 이제 부담이 됐었고 말씀드렸듯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거수칭 주서 해외 금융시장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게 투자심리 위축되며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또한 현지 시간 지난 1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도 중국 증시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유가는 산유 후 증산에 또 하락했고 그래서 2주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금 가격은 국채금리 상승 진정되면서 0.6% 상승했습니다. 오늘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되고요. 유로존 서비스업 PMI 지수, 미국에서 2월 ADP 고용보고서, 마켓 서비스업 PMI, 또 2월 ISM 비제조업 PMI 지수, 패트리아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연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연설, 또 베이지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인데요. 조정 나왔는데 상승하고 있는 21선에 살짝 걸린 모습이죠. 흐름이 조금 쉬어가려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 또 방향성 탐색하면서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날에 장대 양봉의 센터까지 하락한 모습인데 물론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은 아니지만 투심이 좋다면 바로 돌릴 수도 있는, 그래서 오늘 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5일선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5일선 살짝 이탈했는데 나스닥이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흐름이 저조했는데요. 오늘이 3일째 양봉 날이어서 좀 기술적으로도 살짝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하락,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및 차별화는 있었지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상대적 약세 등이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국채금리는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안전된 상황이고 진통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부양책도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지난주부터 매우 확대된 변동성이 감소하는 과정 내에서의 업종 및 종목의 차별화 등이 전개되어 가는 그 정도의 과정 정도로 자연스레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또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등락은 당분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가능성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용잔고가 지난 수요일 급락, 목요일 급등, 금요일 급락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주 수요일의 신용잔고는
하루에만 양 시장 합쳐서 5천억 원 이상 감소했었어요. 근데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지난주 목요일에 신용잔고를 보니 또 조금 상승했어요. 신용잔고도 크게 감소했다가 또 약간 또 증가하고, 예. 근데 여전히 신용잔고 규모는 조금 크다는 거. 또 증시 예탁금도 최근 좀 많이 줄었죠. 예. 64조 원도 안 돼요. 63조 원대로 좀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성공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감사합니다.